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7일 토요 경주, 창원 경주 예상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기 바라겠고요. 대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차 2023년 시즌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몇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7기 신인 선수들 18명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부산 경주에서는 신인 선수들이 선행승부로 모두 다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창원 경주에서 출전했었던 김옥철 선수는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출전했었던 선수들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 나갔었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데뷔 무대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7기 신인 선수들이죠. 이번 회차부터 또 퇴피 시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급별로 사주의 이 코너랑 사주의 반바퀴 지점에서 급별 동일하게 일원화가 됐습니다. 3주에 홈스트레이치 부분에서 선두 유던이 퇴피가 되면서 전일 경주가 펼쳐졌는데요. 퇴피 시점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선수들의 승부 시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타종 지점부터 사주의 반바퀴 BS 지점부터 승부 시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기아가 4.58까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 3.93 기아를 사용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퇴피 시점은 일찍 됐음에도 긴 거리 승부를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결승전이라든지 큰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분위기 봐서는 전반적으로 훈련 퇴피 시점이 변경되긴 했지만 사주의 반바퀴 지점에서 아무래도 선발이나 우수호 특선도 당분간 승부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송경방하고 송정훈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재준이 힘을 쓰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정훈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었고, 창원 우수급 3경주 이성광이 머리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전 예상지가 이성광 머리였었는데 경륜왕만 송경방의 이성광, 황영근 권해드렸었는데 깔끔하게 1차, 2차, 3차까지 적중에 성공했었습니다. 이번 편성도 송경방하고 송정훈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기세는 송정훈보다는 송경방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경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고재준 활약에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2경주입니다. 김옥철의 전일 간을 봤습니다. 27기 신인 선수 인터뷰에서는 김민준, 안창진하고 지구력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타이밍 재다가 김유승에게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도 연대 세계력은 임경숙밖에 없다는 점, 이진국을 중심으로 고병수, 김기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병철, 조동호까지 있기 때문에 작전 펼쳐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옥철이 서두르지 않고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옥철이 가게 된다면 이진국, 김기범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김옥철이 전일 죽섰기 때문에 때리게 된다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진국을 중심으로 고병수, 김기범을 쫓아갈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김동훈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옥철 믿었었는데 김동훈이 한 바퀴 때렸어요. 물론 전반적인 시속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선행으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대 세력 이지훈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차봉수나 강재훈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차봉수가 강재훈, 황영근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동훈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비파업, 5번, 6번, 7번은 파업 선수인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에서는 아무래도 김원호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파업 쪽에서는 김우현이 힘을 써야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우현이 힘을 쓰고 정현호, 이주현이 막혀 나간다면 몸싸움에 약한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현이 왕관만 조절해 나간다면 쌍은 몰라도 복승의 중심으로 정현호하고 이주연 파업 선수들과 홉공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비팝 선수들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원호가 때려줘야 되고 조재호, 조성현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조재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송경방하고 송정원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송씨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송경방하고 송정훈, 여기에 고재주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김경갑, 홍영기, 정희성, 한재훈은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4대3으로 맞대결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고재준이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준이 힘을 쓰고 그 뒤를 송경방이라든지 이제 고재준이 힘을 써야 되는 경주죠. 고재준이 힘을 쓰고 송경방, 송정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선 취입 대결이 치열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설명에서도 송정훈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송경방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 예상지가 이상광 머리라고 권해 드렸었는데, 저는 분명히 송경방 머리에 이성광, 황영건 권해 드렸었는데 깔끔하게 1차, 2차, 3차 적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경륜랑만 딱 깔끔하게 적중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확실한 건 송경방이 몸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작년 겨울 시즌부터 훈련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송정훈과 송경방 경합에서는 송경방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송정훈도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2차 하면 결승 못 갑니다. 창원 경주가 6경주다 보니까 머리를 쳐야지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송정훈이 직선 취입만 살려나간다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직선 취입이 좋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송경방이 노련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고재준이 힘을 쓰고 송경방이라든지 송정훈이 고재준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머리를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이 아닌 신경전으로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재준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송경방의 직선 취입입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이 5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하는 6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체 고재준 버티기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과 6번 송씨들의 전략적인 협공인데, 아무래도 노련한 면에서는 송경방이 확실하게 작년 겨울 시즌부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전일처럼 직선 취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송경방의 선전이 유리하다,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중국이 전일 때렸는데 직선에서 잡혔어요. 과연 결승 가기 위해서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진국을 중심으로 고병수 있죠. 김기범 있습니다. 강병철 있고 조동우가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옥철하고 임경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옥철 너무나 간을 많이 좀 봤습니다. 김동원을 얕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졸업순위 3위 김옥철, 금일만큼은 좀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옥철은 때려서 이진국에게 투입을 당한다면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때리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저측에 타이밍을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국, 김기범, 고병수 딱히 주드럭이 뛰어난 선수가 없습니다. 이진국도 금일 전일은 때렸습니다만 금일 때려서 잡히면 결승 못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반적으로 시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김기범밖에 없는데 김기범도 때려주는 척하면서 끌어내게 된다면 이진국이 어쩔 수 없이 힘을 써야 됩니다. 김옥철이 아무래도 이진국을 상대로 저측이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일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금일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졸업순위 3위라는 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7번,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옥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경수를 뒤에다 두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임경수도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을 자리 잡고 5번과 1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일도 김옥철이 지금 수성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평팀 비파업 선수인 임경수와 연합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성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파업하고 비파업에서 파업했을 때 뭐 김옥철은 훈련은 있었죠. 하지만 팀 자체가 비파업이기 때문에 김옥철도 비파업 선수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5번과 1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물론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에요. 5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국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홈이점 살려 나가게 된다면 이진국 입장에서는 기범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병수가 전일 마크를 놓쳤습니다만 마크에 의한 집중력 발휘해 나간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철이 또다시 전일처럼 잔머리 구리려고 한다면 고전할 수도 있죠. 7번하고 3번, 7번하고 2번, 7번 중심으로 여기에 김옥철이 정신 차린다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7번하고 1번, 5번하고 7번이죠. 5번하고 1번 김옥철 중심으로 이번 편성은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 아무래도 김옥철 쪽에 아무래도 젊고 희속감 쪽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독주 1km 전국체전 2위를 기록했었던 실력자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좀 본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구동은 전일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머리까지 쳤었다는 거, 금일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동은 입장에서는 연대 세력이 이지훈밖에 없죠. 전일 낙차 사고 당했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전하고 있는 이지훈 외에는 다섯 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동원 입장에서는 차봉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차봉수 2착에서도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원이 차봉수를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이긴 하긴 합니다만 김동원 입장에서는 파업, 비파업, 찬밥, 뜨거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을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득점이 있기 때문에 2착마다 해도 막차 타고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승 목표를 하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타종전으로 강지원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강지원 마크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영근하고는 15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협공까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선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김동훈하고 이지훈을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이다 말씀드렸었는데, 황영근이 힘을 씁니다. 차봉수, 강지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동훈이 끊어먹기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차봉수가 아쉬웠습니다만 황영근 활약에 나간다면 충분히 취입 가능하죠. 1번과 3번입니다. 4번이 버텨내기 어렵기 때문에 1번과 4번 정도는 파업 완승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동훈이 전혀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3하고 1, 4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도 끊어먹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예요. 2번하고 3번 강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좀 경주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정현호, 김우현, 이주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김원호, 조재호, 조성윤, 비파업 라인으로 돌아선 김주환 4대3으로 경주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14개 동기생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돼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우현 전일 직선에서 취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홈이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창원 비파업 중에서 때릴만한 선수가 김원호밖에 없는데, 김원호 시속 정도는 김우현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고, 타이밍만 먼저 잡게 된다면 긴 거리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호가 있고 이주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우현이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전 김우현의 선전을 먼저 가져가보고 싶어요. 김우현이 가게 된다면 정현호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현호가 직선에서 차가 나온다면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일 이주연 라인전환 시도에 나가면서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나이가 어린 이주연이기 때문에 승부욕 발에 나간다면 김우현의 뒷자리 충분히 꿰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번과 7번 이주연이 끌어내서 김우현의 뒷자리를 물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비파업 쪽이에요. 6번과 5번 쪽에 6번과 5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 7번을 차선으로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원호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김원호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재호가 막혀 나갔을 땐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조재의 뒷자리는 조성인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비파업 2번이 때려주고 3번이 취입해 나가는 3번의 뒷자리를 조성인이 물고 가게 된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위하고 3, 4입니다. 3위하고 3, 4경주권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파업 비파업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우현이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현호의 마크력이라고 한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전일도 김동훈의 정현호를 차선으로 권해드렸었는데 11배 좋은 배당까지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비록 운이 좀 따르긴 했습니다만 정현호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14개 동기생이기 때문에 6번, 5번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가 창원 경주 6경주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파업 비법의 맞대결에다가 상당히 좀 복잡한 라인으로 얽히고 섞여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승호하고 조성래는 파업 선수입니다. 나머지 배준호, 여민호, 김현, 김철민, 이홍준은 파업 선수들이요. 비파업 선수들이요. 5대2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래가 끊어먹기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홍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송종원이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는데 직선에서 간신히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터뷰 때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라서 힘들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차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5번이 땡겨주고 이홍조의 뒷자리를 김철민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민호까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래도 이번 편성 욕심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6번의 뒷자리를 이홍재 뒷자리를 막혀 나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김철민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철민은 2착만 해도 결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용주는 2착하면 결승 못 가기 때문에 김철민하고 조성래가 싸워준다면 전 이용주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어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으로 7번의 선전 쪽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입니다. 어차피 이용주의 뒷자리는 조성래랑 김철민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일 같은 11초 때 7, 6대 초중반 때 중반 때 시속만 끊어낸다면 이용주 머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을 또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가기만 하는데, 김철민은 2착 해도 잘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위민하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성래가 끌어먹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7번과 3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으로 하되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전일도 차봉사하고 조성래의 경합에서는 조성래가 머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성래의 머리는 무난하게 쳤었는데 문제는 직선에서 좀 쿵미권에 막혔다는 선수가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차봉수가 3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조성래가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조성래가 욕심을 내게 된다면 이용주를 상대로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뒤늦게 김철민 정도가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최성우하고 발주대 위치가 좋죠. 마크되면 쫓아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성우는 조성래만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쫓아 나설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조성래가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3-6이 가능하고 3-1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6과 3-1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용주의 선행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용주가 때려주면 어차피 조성래, 김철민 싸우게 된다면 이용주가 어부질이 김철민 혈액이 나가면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성광 전일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구동훈하고 송승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광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김치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박인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광이 김치범을 달아준다 하더라도 전일 봐서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치범보다는 박인찬이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10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성광의 승부 거리가 길어진다면 박인찬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상태 괜찮은 박인찬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치범 전일 봐서는 몸싸움도 없었는데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신력 발휘해 나간다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작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간다면 5번과 7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 상태 봐서는 김치범 힘들어 보입니다. 박인찬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필히 복승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